구독자분이 나스닥이 12,000 갈 것 같다는 얘기를 댓글을 달아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2,000이 갈까 지수가 12,000 여기죠. 여기까지 못 올 이유는 뭐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봉으로 볼 때 이렇고 일봉으로 볼 때 지난 11월 달 꼭대기를 쳤습니다. 16,000. 그리고 어, 하락했다가 반등받았다가 하락했다가 반등받았다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은 이 상태에 있죠. 여기가 12,000선입니다. 121선쯤 됩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뭐 조금 더 많이 내려와야 되겠지요. 이 정도 선이 12,000입니다. 뭐 월봉으로 보나 뭐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뭐 12,000을 못 갈 이유는 뭐 별로 없어 보이네요.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쪽 사태에 긴장을 좀 더 더해주고 미국 쪽에 뭐 긴축 얘기가 좀 더 나오고 이러면은 뭐 긴축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같이 터지주면은 12,000 못 갈 이유가 뭐 전혀 없어 보입니다. S&P 500을 봐도 뭐 비슷합니다. 여기서 한번 내리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내리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서 21선을 한번 뚫고 S&P 500에서 뚫고 밀렸다가 재차 뚫고 다시 밀렸다가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고 내렸거든요. 세 번 뚫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하방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방으로 가면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서 수요일 날 올라온 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이거는 페이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 당시 말고 이 지나서. 왜냐하면은 이 다음날 우리 뭐냐 저기 그 위클리 옵션 만길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위클리가 아니고 그 옵션 2월물 만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 이렇게 많이 가리라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 주식인데 우리나라 주식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코스피가 2월 9일 날 요날 시가가 이렇게 높이 시작했다가 뚝 떨어졌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것도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후로 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계속 떨어졌지요. 그러면은 미국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한국장 파생해서 좀 뜯어먹기 위한 페이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뭐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20일 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뚫으려다 못 뚫었으니까 이렇게 못 뚫으면은 주로 밑으로 많이 떨어지지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상황과 지금 미국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이 비슷합니다. 뭐 미국을 결부시키긴 좀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비슷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붙고 있지만은 병력 이동은 러시아와 유럽 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나토군. 근데 협상은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하고 협상하자니까 푸틴이 거절했지요. 니까지 거다고 내가
뭐 협상할 게 뭐 있겠나. 뭐 코미디언 출신이죠. 개그맨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하니까 뭐 아예 상대조차도 안 하고 있지요. 결국은 미국하고 상대를 하는데 미국 대사관 뭐 대사를 불렀는지 부대사를 불렀는지 뭐 미국에서 러시아로 파견된 뭐 2인자라 들었습니다. 그 대사관 직원을 불러가지고 뭐 대사 대행이겠죠. 대사는 아니고 대사가 지금 뭐 러시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갖다가 전달을 했지요. 그 전달하고 며칠 있다가 23일 날 협상을 하는데 회동을 하는데 뭐 전화 회동이죠.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요구 사항이 만만하지는 않아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푸틴이 요구하는 게 뭐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넣어준 무기를 갖다가 넣지 마라. 그리고 이미 넣어준 무기를 회수해라. 뭐 추가적으로 무기를 넣지 마라는 뭐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지만은 이미 준 무기를 회수해라. 이거는 들어주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유럽 쪽에 주둔한 중부 유럽하고 남부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해라. 이것도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결국 협상 결렬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수요일 날 협상 결렬이 되면은 우리나라 목요일 날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나스닥도 떨어질 건데 나스닥도 수요일 날 떨어질 가능성이 뭐 장중에 회담이 끝이 나면은 떨어질 것이고 장이 끝나고 하면은 떨어지면은 뭐 우리나라 주가만 떨어지겠죠. 뭐 100% 떨어지는 건 아닌데 협상 결렬이 아닌데 지금 봐서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많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긴장 상태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긴장이 유지되면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은 미국 쪽이 아주 유리합니다. 미국 쪽에. 왜냐하면 미국이 많이 팔고 있지요. 기름하고 가스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이 큰 이익이 있지요. 러시아도 많이 팔고 있지요.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지 않으면은 유럽이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유럽은 뭐 가깝고도 먼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유가가 너무 올라가고 가스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미국산을 갖다가 유럽에서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는 바람에 러시아도 덕을 받지만 미국이 더 크게 덕을 받지요. 미국이 가스 수출이 세계 한 3위 정도 되다가 작년에 1위로 올라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순위가. 그러면 미국이 가스를 더 많이 팔게 되고 또한 가스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미국으로서는 손해보는 일이 전혀 없지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선 긴장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익을 본 곳이 미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이익을 봤는데 향후 행보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은 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거고 러시아는 이익이 뭐 그다지 커질 것 같지는 않는데 잘못하면은 이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손실하는 게 지금 입장에서 뭐 판매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가스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공급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러면은 러시아로서는 뭐 덕을 보지는 못하겠지요. 대신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뭐 결국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대립하는 상황에서 날벼락 맞는 곳이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원전을 없애면서까지 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쓰려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재생에너지가 그 효율이 생각보다 못하지요. 우리나라가 다 쓰려면은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하나도 빠짐없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우리나라가 쓸 만큼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풍이 지나가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두 번 태풍이 지나가거든요. 그 청수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태풍이 10년에 하나만 지나가도 먹고 산다. 10년에 두 개 지나가면 잘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청수업체에서. 그러니까 태풍이 하나 지나가면은 그 지나간 걸로 인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그거 청소한다고 먹고 사는 거죠. 그만큼 태풍이 하나 우리나라를 정통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피해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태풍 판넬 같은 태양광 판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작이 나겠지요. 태풍 하나 지나가면은 전국토를 다 깔았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 적절한 에너지 생산, 에너지 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그 이상한 놈들이 좀 모질한 놈들이 그걸 주장을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에는 학력이 높고 많이 배운 놈들 중에서 모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도 적자로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우리나라가 LNG 원유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으면은 그 적자로 돌았을 이유가 별로 없지요. 무역 수지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 이 나스닥이 지금 13,500인데 뭐 10%만 더 빠지면 대략 12,000 가까이 가지요. 11, 2%가 빠지면 12,000입니다. 이 정도 빠질만 하다. 왜? 이 21선을 뚫으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든요. 이러면은 우리 요즘 보면은 주식에서도 우리나라 주가도 한 세 번 실패하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지금 되게 약하거든요. 상당히 약합니다. 조정이 정말 약하거든요. 자, 요까지 봐야 382 조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5,000에서 자, 일봉으로 볼 때 여기 꼭대기 14,500이죠. 14,500에서 13,500까지 오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섯, 일에 영업일로 7일 걸렸습니다. 7일 걸렸거든요. 그것도 양봉이 3일이 났기 때문에 7일 걸렸습니다. 양봉 없으면은 3, 4일이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긴장이 극대화된다면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극대화된다면은 한 3일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3일 정도 떨어지면은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구독자님이 얘기하는 나스닥 12,000 간다. 이거는 갈 수도 있다. 이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죠.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절반 정도 조정받으면은 11,500이죠. 11,500. 11,500이 절반이니까 얕은 조정이라 해도 뭐 0.38인데 0.38이가 12,500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안 올 이유는 없지요. 우리나라는 이 121선, 120주선에 저항을 받고 반등이 들어온 상태죠. 그러면은 뭐 나스닥도 뭐 그러지 말란 법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이 주봉입니다. 나스닥 종합 주봉 A, B, C, D, E 정도 떨어지면은 12,000 정도는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여러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은 반등이 들어왔다가 뭐 재차 기간 조정이 들어갈지 뭐 지수 조정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움직임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 많이 하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뭐 총격전을 벌이고 포격전을 벌이는 그래서 긴장을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 된다 하기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거는 귀신도 모르지요. 알 수 없습니다. 이 판을 짜는 사람만 알겠지요. 어쨌거나 내일 미국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시작은 야간 지수가 야간 시세가 떨어져 시작했으니까 2.30포인트 떨어져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월요일 화요일 위쪽 방향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화요일 장이 열리고 미국도 보면은 여기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 협상 기대감에서 화요일, 수요일 올라가다가 수요일 날 협상이 되면은 위로 더 올라갈 것이고 수요일 날 협상이 결렬이 되면은 실망감에 하방으로 빠지지 않을까. 좀 전에 올렸던 영상과 뭐 거의 동일한 부분인데 이거는 나스닥이 어찌 될까 하는 부분에서 나스닥은 미국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긴장이 더 고조되고 또 미국과의 협상이 러시아와의 23일 협상이 결렬이 된다. 뭐 결렬될 가능성이 내가 볼 땐 높아 보입니다. 뭐 내가 외교도 잘 모르고 뭐 지금 미국의 작전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바이든이 툭툭 내뱉는 말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정신은 지정신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죠. 미국 대통령 원래 저런 소리 안 하거든요. 뭐 의회 의원들이나 저런 소리 하면 할까. 낸시 펠로시나 저런 말 했으면 이해는 하는데 바이든이 할 소리는 아닌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내뱉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어지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자꾸 도발을 하는 거죠. 푸틴을. 바이든이 푸틴을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입장에서 보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볼 때 또는 푸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는 러시아의 동맹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바이든이 자꾸 시비를 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시비를 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은 대놓고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건들면은 국지전 정도는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전면전이 가가지고 기습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왜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지금 현재 긴장을 높였을 때 얻는 이득보다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푸틴이 원하는 거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전쟁이 자꾸 이제 러시아를 건드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훈련의 강도를 높였다 또는 위협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스닥을 볼 때 이 앞에 이 추세를 쫙 그어봤을 때 이 추세가 뚫리고 나서 올랐다가 장대 음봉을 통해서 다시 내렸지요. 재차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추세도 한번 그어 볼게요. 요 추세를 그으면은 뭐 좀 비슷하지요. 이 추세에 지지받고 올랐다가 재차 뚫렸습니다. 재차 뚫리고 나니까
큰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재차 뚫리고 나서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내 구독자님이 보는 12,000도 뭐 터무니없는 관점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주가가 어디로 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얼만큼 빠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 최근 들어서 아주 잘 맞추고 계시는 내 구독자분의 시각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100% 믿지는 마시고 자기가 보는 견해와 견조 가지고 본인의 트레이딩에 또는 투자에 도움이 되라고 올리는 영상이니까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